만약에 화성으로 우리가 간다면 어쨌든 거기도 뭐 기반 공사도 좀 해야 될 거고 해야 될 게 이제 순서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를 만들 사람들부터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공기는 뭐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물을 좀 만들어낼 사람들을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순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천문학자가 제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가서 쓸모가 없는 직업이 천문학자일 것 같고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천문학자한테는 화성이 하늘에 걸려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발밑했을 때는 가서 우리가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면 거기 가서 지구 연구하시면 되겠네요. 도망갈 수 없게 되었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지질학자나 생물학자나 생물학자 바로 나왔습니다. 엔지니어 맞아요. 이런 직업군들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겁 없는 사람들이 좀 먼저 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땐 지금 화성의 테라폼이 끝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생물학자 가야죠. 테라포밍 자체를 사람이 할 수는 없고 그쵸. 그걸 시켜야 될 생명체가 있거든요. 그럼 미생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진화 역사를 바탕으로 보면 결국 지구의 산소를 만든 게 누구냐, 지구의 환경을 바꾼 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거의 미생물이거든요. 그럼 화성의 환경에서 처음에 원시 지구에서처럼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느냐, 걔네를 뭐 데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걔네를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뿌려서 키워야 되니까 그럼 결국 누가 가야 되는? 미생물학자. 아유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가셔야 되겠네요. 그런 애들이 후보가 있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남극의 그 데스밸리에 200만 년 동안 비 안 오고 되게 춥고, 그러니까 남극은 서로 사막이잖아요. 거기 그 암석 틈에 사는 세균들이 있어요. 광합성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화성으로 데리고 가서 화성이 거의 이제 비슷한 조건이니까 자라게 하면서 화성에 뭐 물은 있다고 그랬으니까 얼었으니까 그걸 조금 어떻게 쓰게 해서 얘네가 먼저 광합성에서 산소를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네네. 미생물이 일단 뭐 가장 먼저. 그렇다고 굳이 꼭 미생물학자 갈 필요는 없고요. 그 세균을 하는 거는 가셔야죠. 그 레시피와 프로토콜만 드리면은 그래도 가셔야죠. 레시피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는 선발대를 보내기 전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는 사실 큰 역할은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선발대는 제가 생각한 건 일단 그 화성 전체를 테라포밍 하기 전에 어떤 정착지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성에 있는 물질만으로 건축 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자, 뭐 건축학자 그런 분들이 선발대로 가고, 그래서 어떤 기지 같은 게 건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김흥문 교수님이 가셔야죠. 근데 그 전에 그 화성의 환경에 맞게 토양에 맞게 건축을 하려면 물리적인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계산 여기서 한다니까요? 가서 직접 보시고. 여기서 해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 측정하는 거라 막상 거기서 중력이랑 뭐 이런 계산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그죠? 저와 우주먼지님 같은 경우에는 가봤자 반만 쭉 낼 것 같고, 김웅 교수님은 선발대 다음 1차에는 가셔야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인이 좀 가야 될까요? 시인이요? 어떤 전투? 아니, 그러니까 시인이 가서 도착해 있는 분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을 좀 터치해주고 뭐 희망을 주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셨어요. 제가 갑니까? 화성에? 애가 셋인데. 일단 순서는 하여튼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거는 우리 김흥민 교수님 먼저, 그 다음에 아마도 전 안 가도 돼요. 아니 가셔야 돼요. 네. 교수님 가시고 그다음에 지훈빈이 가시고 요 정도 순서면 되겠죠? 전 이제 모든 기반이 다 깔리면 그때 가는 거군요. 지구연구. 아니 그리고 화성은 맨 처음에 가면 아직 대기가 없으니까 뭘 관측할 때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긴 하겠죠. 아주 관측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빨리 가셔야겠네. 테라포밍 되기 전에. 그렇네요. 화성에서 더 먼 시무주를 보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은 실제로 아직 상상이지만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달이든지 화성에다가 망원경 짓자 이런 얘기들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살 거라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이제 갈 수 있을 테니까 지구랑 비슷하게 만들려면 아까 그 말씀하신 미생물 등을 통해서 산소 발생 이제 시켜야 되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풍이든 뭐 이런 그 우주로부터 뭔가를 보호를 하려면 뭔가 작업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작업이 좀 먼저 필요한 겁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게 우리가 화성을 지구처럼 만든다고 할 때 제일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중력까지는 그렇다 쳐도 자기장이 없다는 게 되게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력 부족한 거는 뭐 그냥 점프 재밌게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자기장이 없는 거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태양풍,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설령 잠깐 대기도 만들고 풀도 심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성만한 거대한 인공 자기장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 이게 되게 큰 난관이거든요. 최근에 이것도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네.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성 주변을 돌고 있는 포보스, 데이모스라는 감자같이 생긴 위성이 2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더 안쪽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포보스라는 큰 위성이 하나 있어요. 이 위성이 자기장이 없는 환경으로 살다 보니까 태양풍에 맞아서 이온, 플라즈마 이런 거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표면에 얻어맞아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인공적으로 포보스 표면의 물질을 플라즈마로 만든 다음에 걔가 빙글빙글 돌면서 화성 주변을 도넛 형태로 감싸면 뭐 인공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어요. 걔 사이즈가 커요? 포보스는 되게 작습니다. 30km 뭐 그 정도 네네. 작아요. 아,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비교적 화성은 지구보다 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세기가 좀 덜 하긴 해요. 지구에서 존재하는 자기장만큼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계산만 해보면 그렇게 만든 포보스에 의한 자기장으로 화성을 지킬 수는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긴 한다고 해요. 아니면 그 화성을 이게 세게 돌리면 혹시 자기장 생기지 않을까요? 돌릴 수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게, 우리가 지구의 자기장은 다이너모라고 해가지고 발전기 돌리는 것처럼 지구 내부의 금속 성분이 회전을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화성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내부의 온도도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의 핵이 과거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을 설령 빠르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없는 핵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외부가 좀 따로 놀아야 이게 자기장이 생기는데 화성은 돌려봐야 같이 돌으니까 자기장이 따로 안 생길 가능성이 높군요. 네. 그럼 역시 또 필요한 건 초전도체가 아닌가. 그러네요. 예. 화성 테라포밍의 첫 번째는 딴 거 다 떠나서 자기장 문제 해결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물리학 자문 적어야 돼요. 또 물리. 여기서 계산한다니까요.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가 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관건이네요.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전하를 띠고 있는 유동성 있는 물질이 빠르게 회전하거나 아니면 정말 전류를 흘리거나 라는 건데요. 아까 농담처럼 말씀하신 초전도체가 구현되면 네. 한번 거기서 전류를 만들면 초전도체의 전류는 시간이 지나도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자기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려면 화성 전체를 초전도체로 감싸고 전류를 유도하면 되는데 그건 그냥 상상의 수준이지 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보스가 더는 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공 자기장은 포기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자. 언더그라운드로. 네, 그냥 막 방공호처럼 그냥 화성 땅 밑으로 들어가면 화성의 땅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방사선을 막아줄 테니까 개미처럼 사는 게 그나마 가능한 대안일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죠. 땅 속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게 이제 그러면 작물 키우는 게 문제가 있다네요. 아, 그렇겠네요. 아, 작물을. 작물을 키우는 게. 그리고 요즘 스마트팜 같은 데는 인공 조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화성 표면에다가 태양열 발전해서 그 전기를 땅 속으로 보내서 그걸로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겠네. 원리상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기는. 그럼 그냥 여기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테라포밍이라고 할 만한가? 그냥 화성에서 살아남기 그냥 아니야? 연명.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많이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그 자기장 만드는 게 태양풍으로부터 화성 자체를 좀 보호하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본 네. 게, 지구에서 인간이 해왔던 역사를 보면 행성을 온난화시키는 거는 인간이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추워서 문제인 거니까 그 추운 화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는 자기장만 어떻게 해결하면 인간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 허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물도 많고 와서 네. 녹여 쓰면 되니까. 네. 아니, 태양풍이 근데 그렇게 무서워요? 굉장히 위험하죠.